건강에 관한 솔직한 담화. 자, 그러면 오늘 비타민의 숨겨진 진실, 그리고 누군가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있다면 그런 것도 좀 해봤으면 좋겠네요. 저는 비타민이 언제부터 갑자기 우리 주변에 이렇게 확 하고 들어왔는지, 비타민 도대체 이거 누가 만든 건가? 누가 비타민이라고 불렀는가? 나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일단 비타민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요. 네. 이거를 누가 만들었는지 그걸 확인을 하려면 하나하나에 따라서 누가 발견을 하고 합성을 해놨는지 그거를 밝힐 필요가 있고요. 네. 그리고 비타민이라고 이제 명명을 하신 분은 캐시미어 풍크라고 폴란드인 생화학자 분이 곡식에서 각기병 치료를 하려고 그 유리 인자를 분리를 하려고 했는데 실패하셨어요. 어디에서 무엇을 분리하려고 했는데요? 곡식 쌀 껍질이라던가 네. 뭐 이런 곡식의 껍질에서 각기병 치료를 할 수 있는 그 인자요. 그 각기병 있는 사람들한테 그 쌀 그 현미나 찐쌀을 먹이면 각기병이 걸리지 않는다는 거를 발견을 해서 여기서 요것만 뽑아내면 간편하게. 예. 그러니까 그것만 투여를 하면 각기병이 걸리지 않으니까 요거를 그런데 그 각기병하고 예. 뼈가 휘는 병인가요? 예, 그게 그룹병이죠. 네. 그래서 스트럭처가 잘 되지 않는. 그래서 각기병하고 그룹병 예. 이걸 좀 잠깐 설명해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룹병 어떤 겁니까? 그룹병은요, 비타민 D가 부족할 때 생기는 병이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다리가 O자로 휘는 병이에요. 각기병. 각기병은 비타민 B, 그러니까 티아민이 부족해서 생기는 거고요. 티아민이 곡식의 그 눈? 쌀 눈? 이런 거에 많은 거 아닌가요? 예, 그렇죠. 그 현미라든가 쌀눈이라든가 껍질 쪽에 풍부하고요. 네. 그리고 그거 외에는 뭐 콩이라든가 버섯, 효모, 돼지고기, 김, 말린 장어 뭐 이런 쪽에 많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럽계나 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콩을 이제 육류와 같이 이렇게 많이 먹는 이제 그런 모습 보게 되는데. 예, 그래서 질환 자체가요. 네. 각기병은 동남아시아 쪽 흰쌀을 먹는 분들한테만 생기는 병으로 알려져 있고요. 탈곡을 좀 많이 해서 드시는 분들에 생기겠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예, 쌀눈이 떨어져 나간 걸로다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영어로 베리베리병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게 무슨 뜻이죠? 그게 스리랑카 말로 I can't,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 일어나지도 못하고 힘이 빠지는 병이다 보니까 그렇군요. 뭐 그렇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웃긴 얘기이기도 한데요. 동남아시아 쪽에 유행하는 병이 왜 이거를 유럽 사람들이 발견을 해서 치료를 하게 됐는지. 그러게요. 뭐 국제 결혼이 활발하던 시대도 아니고 동양인 신부를 데려간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동양인의 병을 그렇게 연구하게 됐을까요? 역사적 배경으로 보면은요. 15세기부터 유럽에서 르네상스가 시작이 됐다고 하거든요. 네. 프랑스하고 영국하고 전쟁도 끝나고 그 후에 잔다르크 아시죠? 잔다르크. 알죠. 예. 잔다르크 덕에 프랑스가 이겼어요. 네. 그 성만 함락이 되면 영국이 이기는 건데 마지막 성에서 잔다르크가 내가 앞장서 싸우겠다. 그리고 온 국민을 그 백성들을 데리고 나서 싸웠는데 그게 이겨서 역전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은 영국이 물러나게 됐는데 잔다르크가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화형되지 않았어요? 화형? 예, 그렇죠. 그거를 프랑스에서 넘긴 거예요, 영국에. 왜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 기억으로는 잔다르크가 무슨 마녀? 혐의? 마녀를 몰려서 네. 죽었죠. 그렇게 해서 화형을 당한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렇죠. 그때 그 잔다르크가 왕에게 나가서 내가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싸우겠다. 네. 라고 해서 왕이 오케이를 해준 거거든요. 네. 그럼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왕이 그거 막아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건 안 막아줬다고요. 지켜줘야지. 우리 왜 요즘 그러니까요. 그 높은 분들 중에서 지금 저기 구치소에 가 계시나요? 막았어야지. 네. 막았어야지. 근데 결국 그렇게 해서 잔다르크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전쟁은 프랑스가 이겨서 끝나고 이제 영국에서는 전쟁이 끝나고서 조용해야 되는데 장미전쟁이라고 요크가 하고 랭카스터 가문이 붙었어요. 반반해갖고 문장이 요크가는 흰 장미를 썼고 랭카스터 가문은 빨간 장미를 써갖고 그래서 장미 전쟁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1485년에 끝났고요. 네. 그리고 그때쯤에 그 북유럽에서 이제 그 바이킹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이 이제 배를 잘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랑 이제 섞여서 전쟁도 끝났겠다. 선박 기술도 발전을 했겠다. 그래서 선박이 대형화가 돼요. 그때부터?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이 가장 유명하기도 한데요. 네. 그래서 이제 식민지 확장에 나서게 됐죠. 동남아시아에 멀리 퍼지게 된 거죠.
배를 타고 예, 그렇죠. 그래서 동남아시아로 많이 가서 예. 뭐 노예식으로 예, 그렇죠. 아니면 거기서 네. 희귀한 물건을 갖다가 다시 파는 무역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유럽에서 징계한 그 원주민들이 못 봤던 거 그런 걸 갖다 팔면서 이제 비싸게 파는 거죠. 바가지를 씌우고 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네. 하다가 이 동네는 우리한테서는 전혀 못 보던 이상한 병이 있구나. 예, 그래서 뭐 베리베리라는 병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의사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그 연구를 하다 보니까 현미를 먹거나 아니면 찐살을 먹는 사람들은 각기병에 걸리지 않는구나. 그렇게 발견을 하게 된 거군요. 예. 근데 여기서 또 궁금증이 들었어요. 어떤 거죠? 찐살 하면 저희가 군대나 아니면은 수학여행을 간다거나 뭐 이럴 때만 먹는 거잖아요. 네. 그 찐살을 먹는데 쌀에 껍질에 많이 있다는 비타민 B가 어떻게 흡수가 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 안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 결국 한 군데서 찾아냈습니다. 드디어 어떤 예. 거였나요? 그러니까 인도나 아니면은 인도네시아 쪽 사람들은요, 쌀이 완전히 익기 전에 그걸 수확을 해갖고요, 한번 찐대요. 그러니까 익기 전에 예. 벼를 수확을 해서 예. 그래서 한번 찐 후에 찐 후에 보관을 해서, 보관을 하고 예. 먹기 바로 전에 네. 탈곡을 해서,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이게 껍질을 벗겨갖고 그때 탈곡의 완전체가 아닌 것을 불완전한 거를 예, 보관을 해갖고 그렇게 이제 해서 그러면은 이제 찐 것 때문에 껍질에 있는 비타민이 안쪽까지 다 스며든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먹기 전에 껍질만 벗겨서 먹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찐쌀을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그럼 우리가 어렸을 때 먹었던 한국에서 먹었던 그런 찐쌀이랑 좀 다른 거겠네요, 그렇죠? 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껍질을 깎아서 네. 예, 그래서 먹는 찐 말 그대로 찐쌀이라고 쪄서 예. 그쵸? 쪄서 말린 쌀이 아니고 예, 그렇죠. 예. 물론 쪄서 말리긴 했지만 통째로. 수확한 그대로 예. 쪄서 말렸다가 나중에 먹기 전에 껍질을 벗긴다. 예, 그렇죠. 네, 도정을 거치는 거군요. 예. 그래서 비타민 B가 완전히 보존이 되고 각기병에 걸리지 않게 되는 것을 발견을 했다고 해요. 네, 그러면은 각기병을 유럽 사람들이 동양에 가서 발견을 하게 됐고 그것을 예방하는 방법까지 알아냈다는 거죠. 그게 누군가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크리스티안 에이크만이라고 네. 독일 분인데요. 태어나기는 네덜란드에서 태어나서 그때는 네덜란드가 동남아시아에 많이 퍼져 있었나 봐요. 네. 그래갖고 그분이 거기 가서 연구를 했는데 처음으로 현미를 먹으면 각기병을 예방할 수 있다. 네. 요거를 알아냈고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발견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시간차가 그렇죠. 있겠지만. 플래처라는 분, 그리고 헨리 프레이저, 그다음에 스탠턴, 뭐 이런 분들은 찐쌀이나 현미를 먹는 사람들은 각기병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에이크만이 했던 연구 결과랑 네.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우리가 비타민을 먹는 이유가 예전에 잇몸에서 피 나는 거 있잖아요. 예. 괴혈병이라 그랬나? 그것 때문에 비타민 C를 먹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배웠던 것 같은데. 예, 알려져 있기로는요, 괴혈병이 생기면 잇몸이 붓고 피가 나고요, 그 잇몸이 흔들리고,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게 풍치 쪽하고 비슷하죠? 그렇죠. 예, 그리고 관절하고 다리가 뻣뻣해지고, 뭐 아프고요. 그리고 이게 좀 더 심해지면 피하 출혈하고 뭐 심부 조직에서 출혈이 생긴다고 해요.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거는 잇몸이 붓고 피가 나듯이 안쪽에서 출혈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나중에는 이제 피가 많이 나니까 빈혈도 생기고 백혈구가 많이 빠져나가서 상처도 잘 낫지 않고 이런 결과가 네. 생긴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게 출혈량이 상당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결과가 오려면. 예, 꽤 죽지는 않았지만 꽤 많이 출혈이 생긴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게 매일 끊임없이 꾸준하게 계속 진행되니까 예, 그렇죠. 그럴 수 있겠군요. 예. 이거 한의학적으로 고칠 수 있는 방법 많을 텐데. 유럽 쪽에서는 레몬 주스나 표기는 감귤류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보면 시트러스 종류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네. 레몬이라든가 라임이라든가 오렌지라든가 자몽이라든가 아니면 한국에서 볼 수 있는 유자, 그리고 한약재로 볼 수 있는 진피, 지각 뭐 이런 쪽이죠. 그래서 껍질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진피, 지각. 진피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감귤 껍질. 한국에서는 감귤 껍질로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중국 쪽에서는 이제 탱자의 껍질로 쓸 수도 있죠. 좀 두껍겠네요. 탱자 껍질이면은. 그래서 둘 다 이기약 중에 들어가죠. 이기약. 그래서 예, 그렇죠. 이 습을 제거하고 가슴에 있는 좀 답답한 거, 예, 관용작용이요. 네, 이런 거를 좀 풀어주는 그런 작용을 위해 쓰는데 이 껍질에도 비타민 C가 많다는 예, 거죠. 굉장히 많다는 거죠. 옛날 분들도 이제 알고 쓰셨는지 모르고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약재를 쓰셨고요. 찾아보면 이런 증상에 쓰는 처방들이 따로 있습니다. 네.
자, 저희는 잠시 후 전하는 얘기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연의학자의 10년 노하우, 솔직 담백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솔직담 많이 시청해주세요. 아, 시청이 아니구나. 솔직담 많이 청취해주세요. 내 몸이 산다. 솔직담 일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공인된 비타민 종류가요. 몇 개인 줄 아세요? 13가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우리가 왜 지용성 비타민, 수용성 비타민. 예, 크게 그렇게 나누죠. 네. 그래서 아마 이게 13가지 된 이유가 지용성 비타민은 이게 A, D, E, K 딱 이렇게 있는데요. 예. 나머지 C부터 B1, B2, 땡땡땡땡 이게 수용성 비타민이다 이거죠. 예. 그리고 특징이 수용성 비타민은 과다 복용했을 때 소변으로 빠져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붙은 게 수용성 비타민이라고 네. 하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용성 비타민은 잘 빠져나오지 않기 때문에 너무 과다 복용했을 때 뭔가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런 관점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비타민 C를 화학적으로 합성을 했을 때 얘기가 조금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요즘 먹는 게 보통 다 내추럴이다. 그래서 천연 비타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던데. 전 세계적으로 비타민 C와 관련된 공장이 6개로 알고 있고요. 네. 그중에서 내추럴을 최대 많이 생산하는 공장은 스코틀랜드에 있고요. 네. 여기에서 주로 전 세계 물량의 거의 99%를 생산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그렇군요. 나머지 비타민 C 공장들은 중국에 5군데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가 좀 있는데요. 어떤 문제죠? 비타민 C가 원유에서 가스를 뽑아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등유도 뽑아내고 이렇게 다 공정을 거쳐서 쭉 뽑아내고 나면 아스팔트를 쓰는 콜타르가 남아요. 그렇죠. 예. 그럼 이제 거기서 추출을 하는 게 비타민 C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이고, 왜 이건 우리가 먹을 때는 상큼하고 신맛이 나는 그 짜릿한 비타민 C를 어떻게 거기서 뽑아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뽑아내기는 뭐 옥수수하고 네. 이것저것 섞은 데다가 거기서 추출한 뭔가와 합성을 해서 이제 네. 뽑아내는 것 같아요. 아, 갑자기 속이 좀 안 좋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타민 C가 화학식으로는 내추럴 비타민 C하고 화학식에 같다고는 보지만 네. 이게 신장에서 다 빠져나온다 이렇게는 반대하는 과학자들도 어쩌면은 있습니다. 몸에 남을 수도 있다. 신장을 망가뜨린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야,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화학식이 똑같다고 해서 예. 이게 결과적으로 같은 거라고 볼 수는 없는 거네. 예,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만든 비타민 C는 수용성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죠.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왜 천연 비타민이라는 얘기가 있고 합성 비타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알려진 바로는 천연 비타민은 곡물이나 채소, 생선 등 천연 소재에 함유된 비타민을 추출하고 정제하는 기술을 이용해 만든 비타민제다. 그리고 합성 비타민은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얻어지는 화합물을 원료로 한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예, 그렇죠. 그 비타민이 합성 비타민이군요. 예, 그렇죠. 되게 재밌네요. 천연에 존재하는 성분과 동일한 분자 구조랍니다. 그래서 화학적인 합성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합성 비타민. 우리가 먹는 비타민인데, 예, 그러니까 네. 거의 모든 비타민이 석유에서 뽑아내고요. 네, 비타민 E를 가장 많이 생산해내는 회사가 코닥입니다. 네. 코닥 필름 만드는 예. 회사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필름을 만들고 난 재료에서 비타민 E를 추출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필름 만드는 유화 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을 정제해서 생산된다. 예, 그렇죠. 라고 알려져 있네요. 그럼 이 천연 비타민은 괜찮을까요? 천연 비타민은요, 일단 미국하고 한국하고 그 차이점이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그냥 천연 재료로 만들면 내추럴이라고 표기가 가능한 거로 알고 있고요. 네. 일단 크게 미국에서는 내추럴, 코 내추럴, 그 다음에 신테릭 3가지 표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내추럴은 천연 재료, 코 내추럴은 신테릭하고 내추럴하고 섞인 거, 그리고 신테릭은 합성시킨 재료로 만든 비타민입니다. 천연 비타민은 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건가요? 상대적으로 많이 안심하실 수 있고요. 네. 대표적으로 비타민 C를 예를 들면 천연 비타민은 파우더 형태로 된 거를 얻었을 때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100% 내추럴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파우더 형태?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파우더를 캡슐 안에 넣었다던가 네. 하면은 100% 천연 상태로 섭취를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이거를 태블릿이라던가 아니면은 다른 방식으로 만든 것들은 만들기 위해서 보존료라던가 그 방부제라던가 아니면은 뭐 다른 성분을 넣기 때문에 그거는 100%라고는 할 수 없죠. 한국에서는 그렇게밖에 만들지 않기 때문에 100% 천연이라는 용어를 쓸 수가 없고요. 천연 재료 비타민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아, 천연 재료 비타민? 예. 아, 그런 차이가 있군요. 그래서 이 한국 분들이 유독 미국에서 어떤 비타민제를 가져가서 드리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게 약간의 착각일 수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미국 거는 믿고 먹을 수 있다라는 네. 생각이 한 가지 있으실 거고요. 미국에서 내추럴이라고 돼 있다고 해서 그게 만들다 보면 네. 보존료라던가 아니면 방부제를 넣을 수밖에 없는데요. 네. 겉에 보면 내추럴이라고 써 있으니까 그것 어. 때문에 더 이게 더 좋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비타민제를 고를 때 태블릿보다는 캡슐 형태요. 캡슐 형태. 그래서 예. 가루가 캡슐 안에 들어있는 형태. 예, 그렇죠. 네. 그런 형태가 오히려 더 천연 재료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군요. 비타민C 같은 경우는 내추럴이라고 아마 표기가 돼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 그리고 구분하는 방법 굉장히 좋은 팁이네요. 회사 자체가 그 스코틀랜드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거를 확인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내추럴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게요. 네. 표기에 시트러스, 로즈잎, 아셀로라, 그리고 베리스라고 써 있으면은 천연 비타민 C입니다. 그렇겠네요. 일단은. 네. 그리고 만약에 거기 표기가 에스콜빅 애시드라고 써 있으면 이거는 합성입니다. 아,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군요. 예, 그리고 아무것도 안 써 있어도 이것은 합성이에요. 아, 아예 그냥 이런 표기조차 하지 않은. 예. 네. 좀 그거 자신감 없는. 네. 한 가지만 더 해드릴까요? 네. 그럼? 예, 비타민 A 같은 경우는요. 네. 피쉬 오일이라고 써 있으면 내추럴이고요. 네. 레몬그라스라고 써 있으면 섞인 거고요. 피쉬 오일이라고 써 있으면은 이제 내추럴 성분으로 봐도 되고. 예, 그러니까 거기서 뽑았다 이렇게 써 있으면 그리고 아세테이신이나 팔미테이트 뭐 이렇게 써 있으면 이것도 합성. 예. 그렇죠? 자,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하면 되겠군요. 내 몸이 산다. 솔직담. 2부의 이야기는 2부에서 계속됩니다. We met on a